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56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68일 차요?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85페이지예요. 네.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음으로 우리가 겪는 일은 같은 식당을 계속 이용하는데 해가 바뀌어도 메뉴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과거에 학원에서 배운 이후로 새로 요리법 익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똑같은 메뉴만 고수하는 것은 융통성 없기, 유연성 없기, 하는 법을 다 익혀 쉬워진 일에만 붙잡혀 있기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창의성, 다재다능함, 독창성이 부족한 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질리는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식당의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과거에 했던 행동 패턴, 그 의식, 옛날에 과거의 의식 그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이 변해요. 전 세계 국민들,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 변화에 맞게끔 나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시크릿을 이제 가서 듣고 오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대가집을 진짜 옛날에는 대가집을 해야 된다, 대가집을 해야 된다. 그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무엇은 안간힘을 쓰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 새로운 게 아니라 의식이 변화된 상태에서 그걸 인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시간이 쪼끔 인제 걸렸어요. 시크릿을 작년, 재작년 10 월에 하면서도 한 1년 정도, 1년 2 개월, 3 개월 정도가 걸렸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쵸, 그렇게 내가 그 의식이 바뀌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의식 공부를 하면서 알려주시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제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걸렸지만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절로 뭔가 일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엄청난 이제는 더 큰 파워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부 메뉴는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한 일부 메뉴는 고객이 기대하고 애가 타고 흥미롭고 흥분되는 신선한 경험을 하도록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고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합니다. 작은 동네 식당이 생각납니다. 좀 웃기는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메뉴 구성이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과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업을 할 때 사람과 인간 관계를 할 때 과식적인 관계냐, 그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샐러드 드레싱을 주문하니 라즈베리 비네그레트가 있고 지금은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아니면 페타 치즈라니. 저는 페타 치즈 드레싱은 질색입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도 질색입니다. 저는 음식 취향이 무척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블루치즈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초콜릿 광이기도 한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초콜릿 광이 많습니다. 어떤 식당들은 확실히 디저트 부분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큼직하고 인상적인 디저트 상을 차려 놓는데 전부 과일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어느 식당이 메뉴에 초콜릿 하나도 없고 그런 메뉴를 계속 고집할 것이라면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동네 식당에 갈 때마다 저는 초콜릿으로 된 메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았다면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식당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손님은 초콜릿을 좋아해요. 어떤 손님은 진저 에일과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하고요. 블루치즈 드레싱을 좋아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만 내놓는 덕분에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위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내놓아도 되고 그것을 특색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 식당은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내놓으면 어떤 괴이한 방법으로 식당이 매우 특별한 곳이 된다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이하고 하찮은 생각에 바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한쪽에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한 병을 놓아두어도 됩니다. 허쉬 초콜릿 시럽 한 깡통이나 다이어트 펩시 한 캔, 진저 에일 한 병을 갖다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그럴 리가요. 매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려도 전혀 없고 즉각적 대응도 전혀 없습니다.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자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귀 기울여 배우려고 하는 능력이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큰돈 들어가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려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려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또 즉각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거 관찰할 수 있는 거 귀 기울이는 거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네. 확실히 이런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운영하면서 형식적인 수준의 성공만 거둡니다.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고객들이 와서 형식적인 환경에서 형식적인 시중을 받습니다. 이들은 삶 전체가 따분함의 수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삶은 치명적입니다. 흔히들 탓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따분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분함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화하면 통화 중이라고 기다리게 하는 업체는 고객을 잃습니다. 통화 중 대기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잃습니다. 이것이 제가 뉴욕 동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을 때 수신 전화 회선을 10개나 두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통화하기 힘들었다고 말만 하면 저는 즉시 회선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어느 업체에 연락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어서 결국에는 이런 젠장하고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런 업체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 업체가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로 차가운 기계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자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피닉스시에 있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사 몇 곳에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받았는데 여자는 제가 전화해서 거의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갖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여자는 마치 도매 업체가 실수로 소매를 했다가는 그 길로 끝장이라도 나는 양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 푸딩 맛이 어떤지를 알려면 푸딩을 먹어봐야 합니다. 식당에서 대기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했으면 다음으로 만날 것은 음식 자체입니다.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세요.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래요. 요리사가 되려면. 사업가가 되려면 사상 최고의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이제 되라는 거죠. 그 같은 의도를 사람들이 음식에서 느끼는 때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의도 자체에서 느끼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죠? 의도를 잘 봐야 돼. 의도는 나의 마음 속에 있고요. 마음 속에서는 밑에 의도 자체를 깔고 밑에 숨어 있는 의도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 숨어 있는 그 의도를 찾아서 내가 진짜 이 의도가 무엇일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했나?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과시하려고 하는 건가? 그 내면에 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까지 읽을게요. 사람들이 음식에서 느끼는 때는, 그죠? 이상하게도 셰프가 아름다운 시각적 경험을 창출하려고 음식이 접시에 담긴 모습이나 접시가 배열된 모습에도 신경을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음식이 접시에 담긴 모습, 접시가 배열된 모습까지도 신경을 쓰고 맛도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러니까 내면에서의 원칙을 먼저 검토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도. 그쵸? 내가 하고 있는 직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의도, 내면의 원칙을 점검하면서 그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12월 달에 인제 강의를 하셨을 때도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잘 듣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성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주춧돌로 막 성당을 막 벽돌을 날라가면서 막 이제 성당을 짓고 있는데 묻는 거죠. "뭐 하시냐."고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 일을 한다면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기 분야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에 뭐 LA 보름님도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네. 예, 나를 위한 어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라면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낫다는 거죠. 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라는지, 그건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고, 그런데 또 뭐요? 성당의 그 주춧돌을 세우는 게 뭐요?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성당에 성스러운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가족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를 또 의도 자체가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진짜 이 성당 안에서 내가 이 주춧돌,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하나하나 쌓으면서 뭐예요? 지어진 성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신과 공감을 한다는 거. 그런 성당을 짓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이분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의도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거였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가 있었구나.'라는 걸 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다른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생각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의식을 전달하는 게 '저 사람들도 같이 함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변했듯이 저는 변했거든요.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변했어요. 또 뉴스킬이란다. 사업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만나서 또 제가 변화되면서 여기서 한계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입이 무한대래요. 무한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무한대가 아닌 처음에 목표를 봤던 것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게 뭔가 한계치가 내가 원하는 거에 그 한계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보고 완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의식 공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공부를 딱 만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마음속에서 한계 짓고 있는 것에 마음에 포스, 물리적인 힘을 쓰면서 힘들어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이게 점점 우리 가족들이 아닌 저 사람들, 타인들을 위한 마음이 더 또 있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는 타인들보다도 그래. 저분들이 내면에 자기가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상황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내재되어 있는 내면에 힘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어떠냐는 거죠. 의도가 참 중요해요. 그쵸? 예. 그래서 나의 의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아마 그 네 번째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의 의도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좋아지면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 사랑이 에너지고 의식이고 그 안에 그게 신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가는 거가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거로 이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꼭 사업을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분야 잘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요리사가 되든 이 사람들이 요리사가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해 드리는 그 음식을 먹고 정말 행복해서 건강해지면서, 건강해야 되겠죠? 먹고서 그냥 입맛에만 좋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입에서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맛도 있고 건강하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면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강해서 많은 자기 분야에서 어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다면 훨씬 더 의도 자체가 다르겠죠. 예. 제가 아는 가게 중에 오믈렛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평범한 오믈렛이 나왔는데 이상하리 많지 맨날 납작했습니다. 아마 파슬리 쪼가리가 들어있고 감자는 넣는 신용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지경인데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장사가 된 것은 가게가 그 위치에 있고 아침 식사에 굶주린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혹시 기회가 되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몽쉘 미셸 섬에 가보세요. 제게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작은 거리를 따라 올라가니 오믈렛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니 활활 타오르는 불이 보였습니다. 녹달한 요리사 모자를 쓰고 큼직한 구리 그릇과 거품기를 든 셰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의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은 계란을 재빠르게 휘저었고 뭔지 모를 비밀의 재료들도 넣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쏟는 피땀 말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믈렛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이 모습을 보는 것으로서 창조의 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믈렛은 간단한 요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손님이 주문한 오믈렛 하나의 창조 과정에 장소 전체가 참여하는 듯 했습니다.
다 된 오믈렛을 보니 두께가 틀림없이 10cm는 되었습니다. 납작한 1cm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10cm 두께의 정말로 마음에 드는 창조물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오믈렛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탁월한 통달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납작 오믈렛 식당의 주인인데 제 앞에 그런 탁월한 오믈렛이 차려진다면 저는 부끄러워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몽쉘 미셸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오믈렛을 창조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형편없는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인은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나? 잘 만든 디저트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나 보지?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걸까? 성공적인 사업주는 고객을 위해 체험을 창조하길 원합니다. 고객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고객이 하는 체험의 질을 존중하기에 자기가 잃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객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내 마음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나의 의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아유, 저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막 있지.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 내 마음과 세상이 같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근데 존중이 안 되잖아요.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더라고요. 왜?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의도 때문에 세상에 보는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 나라는 거. 나다. 그쵸? 그래서 웃긴 거죠. 알고 나면 우스운 거예요.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상해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 이상한 제가 얘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아 제가 아니고 얘였었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용기가 있어야 돼.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기가 있을 때 내면에 힘을 쓸 수 있는 파워가 작동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막 있죠.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게 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도 잘 봐야 하고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얼만큼 있느냐. 거기에 진정성 있게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한 요새 저희 사업을 할 때 진짜 진정성 있게 막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의도를 정확하게 더 잘 알아요. 내가 나의 의도를.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의도가 나 자신이 아닌 타인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뭔가 달라질 수 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게 행복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진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그건 거예요. "우리 행복한 성공을 합시다." 그랬잖아요. 전 성공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성공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성공을 먼저 하고 싶어 놓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을 벌어도 행복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행복하고는 돈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들어오는데도 행복하진 않아요. 의부증이 있었으니까. 의부증이 있어서 남편을 의심하는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돈이 있는다고 그 의부증이 해결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요. 돈 있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것이 성공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 거는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래서 행복해진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물질,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서는 돈은 눈이 달렸죠. 에너지가 있어요. 207 이상은 되어야 돼요. 내 내면을 보고 파워를 쓸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돈이 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행복이 나의 성공의 목적, 행복이다라는 거. 행복한 그래서 성공.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공을 하시기 바라요. 자기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할 때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유일한 고객이다. 인간의 본성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탁월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탁월함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탁월함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우수한 진로, 명백히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항하기 좋아하는 좌뇌가 또다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좌뇌는 뭐야? 똑똑하다고 하는 좌뇌는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하기 좋아하는 좌뇌가 또 끼어드는 거죠. 탁월함이라는 것은 탁월함에서 나온 그 헌신적인 거, 그렇죠? 우수한 질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성 있는 부분들은 자뇌에서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머리로, 그쵸? 자뇌가 발달되었을 때 이거를 자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우뇌가 발달되어서 영적인 거,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뇌가 더 발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하지만 난 창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운해형 인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난 아닙니다. 난 창조적 상상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말 가운데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성공할 수 있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라는 거에서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라는 거에서 생각이 차단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차단하는 거, 이거는 운해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게. 생각이 왜요? 감정이 있고요. 느낌이 있고요. 사건이 있어요. 나는 내가 혼자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자기 분야에서 한다면 거기서도 신이 주신 그 능력이 있어서 각각의 능력이 다 틀려요. 각각의 능력이 틀린데 거기에서의 최고의 발휘치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 나를 위해서라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일부터 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창조적인 상상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뇌를 가로막는 거는 뭐예요? 마음에서 가로막고 있다. 그 마음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3살 이전에 마음에서 왜 자꾸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만 위하는 것이냐는 거죠. 더 반경을 크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 의도를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마음에서 내 창조적인 상상력을 차단하는 거, 마음. 어릴 때 3살 이전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찾아서 그 마음에서 가리고 있는 것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좋은 시간이구나. 행복한, 내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잘 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로 재맥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더 확장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상상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를
아시고 오늘도 행복한 성공을 위해 네, 오늘도 즐겁게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